힘들다. 그래도 주머니 속 1,000원이면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13살 소녀의 손에 남은 단 한 장의 1,000원짜리. 그런데 지하철역 계단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 그리고 그녀의 작은 선택이 4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한 장의 1,000원이 만들어낸 운명의 실,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입니다. 저녁 6시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찬바람이 계단 사이로 매섭게 불어올라와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듭니다. 그 계단 아래 13살 유나가 손수레를 끌며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레에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와 빈 캔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패딩 점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으유, 무거워. 유나는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릅니다. 그때 계단 중간쯤에 누워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습니다.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모두 고개만 돌린 채 빠르게 걸어갑니다. 유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역사에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며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유나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유나를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늘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괜찮다. 그냥 가거라.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목을 만져보니 맥박이 매우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흐릿해 보였습니다. 유나의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 순간 유나의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 중에서 교통비로 남겨둔 마지막 1,000원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작은 선택이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 중에서 집에 가기 위해 남겨둔 소중한 교통비였습니다. 유나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떡하지? 유나는 길가에 서 있는 택시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택시기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좀 도와주세요. 택시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일이야, 애야? 유나가 1,000원짜리를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래도 제발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택시기사는 유나의 손에 있는 1,000원짜리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알겠다, 가보자. 택시기사는 유나와 함께 노인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노인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정말 고맙다. 택시 안에서 유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가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은반지였는데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 할머니 반지랑 똑같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고 있었거든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15분 후
택시는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노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유나는 1,000원을 택시 기사에게 건네려 했지만 기사 아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애야. 이런 착한 일에 돈을 받을 순 없지.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택시 기사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야.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던 유나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잘했네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니까 걸어가도 돼.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45년 전에 잊힌 약속을 깨우게 될 줄은요. 유나가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쪽방촌 좁은 골목길,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유나는 2층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계셨나 봅니다.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 이수진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 하나가 방을 데우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왜 이렇게 늦었니?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유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 이야기, 1,000원으로 택시를 탄 이야기, 그리고 근데 할머니, 그 할아버지 손에 할머니 반지랑 똑같은 게 있었어요. 이수진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데? 유나가 손가락으로 그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하트가 새겨진 은반지요. 할머니 반지랑 정말 똑같았어요. 이수진은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가 새겨진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이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혹시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하셨니? 네,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4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2살의 이수진과 25살의 박현우. 청계천 헌책방에서 만난 그날. 이수진이 눈을 감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때 박현우가 말했었습니다. 수진아, 이 반지 받아줘. 세상에 단 2개뿐이야. 나도 똑같은 걸 끼고 있을게. 젊은 이수진이 대답했었습니다. 현우 오라버니,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아요? 박현우가 이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 반지를 보면 서로를 생각하자. 약속해. 네, 약속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의 부모님이 현우와의 결혼을 반대했고 현우는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현우가 말했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줘. 군대 다녀와서 꼭 너와 결혼할게. 오라버니도 건강하게 다녀와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현우가 군대에 있는 사이 이수진은 부모님의 강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분 성함이 혹시 박현우라고 하시지 않았니? 아니요, 이름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왜요, 할머니?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말이야, 할머니의 첫사랑이셨단다. 그 순간 45년 전의 약속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종합병원 입원실에서 박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의료기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셨네요. 지하철역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박현우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진 것, 그리고 작은 소녀가 자신을 도와준 것. 나를 도와준 아이는 어디 있나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 교통비까지 써가며 아저씨를 도와줬거든요. 박현우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은반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반지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그 아이가 천사 같았어. 너를 닮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박지훈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지훈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박현우가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아, 나를 살려준 건 어린 소녀였단다. 어린 소녀요? 그 아이가 자기 교통비까지 내가며 나를 도와줬어. 꼭 고마움을 전해야겠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다니. 아버지, 그 아이를 꼭 찾아서 보답해야겠어요. 그래,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까.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박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도 함께. 박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그 아이를 보니 자꾸 내 생각이 나. 너도 그렇게 착했지. 박현우는 손가락에 반지를 돌려가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때 박현우는 몰랐습니다. 그 소녀의 할머니가 바로 수진이라는 걸요. 이틀 후 박지훈은 병원 원무과에서 그날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분 말로는 1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다고 해요. 이름은 유나라고 했고요. 박지훈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주소는 모르나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아이라고 했어요. 박지훈은 그 정보만으로도 유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을 꼭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박지훈은 을지로 삼가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유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박지훈은 역 근처 쪽방촌에서 손수레를 끄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박지훈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유나라는 아이 아니니? 유나가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박지훈이 무릎을 꿇고 유나와 눈높이를 맞춘 후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내가 도와준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내 덕분에 완전히 나으셨어. 정말 고마워. 유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지훈은 유나의 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지 않을래? 아버지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유나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럼 할머니도 함께 모시고 가면 어떨까?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실 거야. 네,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박지훈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 연락처야. 할머니와 상의한 후에 연락해줘. 유나는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물산 부장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와, 대기업에 다니세요? 박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아이 앞에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순간 운명의 실이 천천히 엮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 아들분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현우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야, 그럼 내일 함께 가보자. 다음 날 오후
박지훈이 쪽방촌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린 박지훈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이 동네에 웬 고급차야? 박지훈은 정중하게 유나와 이수진을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30분 후 차는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높은 건물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높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올라가자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박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유나와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거실에서 박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수진 씨 아니세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우 오라버니. 45년 만에 불려진 이름. 그 순간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지훈과 유나는 놀란 눈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시는 분이에요? 응, 할머니의 첫사랑이셨단다. 박현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45년 동안 그리워했어. 오라버니도 그랬어요? 저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박현우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반지 4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어. 이수진도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요. 매일 이 반지를 보며 오라버니를 생각했어요. 그 순간 유나의 작은 선택이 45년의 사랑을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박지훈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현우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지훈아, 이분이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한 수진이다. 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수진이 바로 유나의 할머니였다니. 그럼 유나가 아버지를 구해준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운명이었던 거야. 이수진이 박현우의 손을 잡습니다. 오라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현우가 이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도 했었어. 지훈이 어머니하고. 하지만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 그러셨구나. 저도 결혼했었어요. 유나 아버지를 낳았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교통사고로 5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유나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박현우가 가슴을 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유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거든요. 유나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박현우가 유나를 바라봅니다. 유나야, 내가 나를 구해준 덕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박지훈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내 꿈이 뭐니?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박현우가 감동합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너라면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박지훈이 유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우리 아버지 목숨을 구해줬어. 아버지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아들인 내가 꼭 갚고 싶어. 그게 아들 된 도리라고 생각해. 아저씨가 내 꿈을 도와줄게. 학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유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박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도움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야. 맞아요. 유나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운명처럼 만나게 된 두 가족. 박현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라버니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지훈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수군거렸습니다. 부장님, 아버지가 쪽방촌 할머니랑 결혼한다던데? 에이, 그럴 리가. 박 부장님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데.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지훈의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혹시 정말 아버님께서? 박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박지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한편 유나의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내가 요즘 대기업 부장님 집에 드나든다던데? 네,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그 인연으로. 유나야, 세상에는 나쁜 어른들도 있어. 조심해야 해.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돈 많은 집에 빌붙는데 할머니가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간대. 유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아요. 이수진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유나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할머니가 돈 때문에 할아버지랑 만난다고 해요. 이수진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야, 할머니도 고민이 많아. 다음 날 이수진은 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잠시 만나지 말아요. 박현우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유나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박현우는 이수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45년을 기다렸는데. 오라버니도 힘들어질 거예요. 지훈이도 회사에서 곤란해질 거고. 박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 세상의 편견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수진을 다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현우가 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서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이는 힘들어해. 유나까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박지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박지훈은 회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지훈은 유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는 이야기. 김 과장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 과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착한 아이와 할머니를 오해했다니 죄송해요. 부장님, 정말 멋진 가족이시네요.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유나와 이수진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나의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유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봤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구나.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도 유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유나는 친구들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현우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 정말요? 지훈이가 회사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감동했대. 유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아, 이제 정말 결혼하자. 더 이상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네, 오라버니. 이번엔 정말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때 박지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유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박현우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내 착한 마음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그래, 유나야.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유나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저 혼자 이름을 쓰지 말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이름도 함께 써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유나의 겸손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서울 시내 작은 교회에서 박현우와 이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박현우가 이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45년 많이 늦었지만 아직도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라버니. 유나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렸습니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결혼식에는 박지훈의 회사 동료들, 유나의 학교 친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과장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유나의 담임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유나 덕분에 우리 모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현우가 준비한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 방이에요. 이수진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났어. 박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이제 할아버지가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될게요. 한 달 후, 유나 희망 장학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박지훈의 회사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다른 회사들과 개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날, 유나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한 13살 소녀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일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객석에서 박현우와 이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장학금 소식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장학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자가 유나를 인터뷰했습니다. 유나 양,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시 만나서 행복해 하시는 걸 봤을 때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유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나 희망 장학금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와 이수진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랑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네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유나 장학금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됐어. 정말요? 와. 박현우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내 착한 마음이 온 나라에 알려진 거야. 유나야,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하지만 유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 때문에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을지로 삼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기적이 시작된 그 계단이었습니다. 유나가 그 계단을 바라봅니다. 이 계단에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박현우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우리의 두 번째 사랑도요. 그리고 유나의 착한 마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곳이기도 하고요. 지하철역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세요? 유나 정말 행복해요. 이수진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내 부모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순간 을지로 삼가역 계단에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3년 후 유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전히 꿈은 간호사였습니다. 유나 희망 장학금은 이제 전국적인 재단이 되어 매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유나 씨에게, 저는 부산에 사는 김수밀라고 해요. 유나 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의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저도 유나 씨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고맙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멀리까지. 박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착한 일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야. 이수진이 뜨개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우리 가족의 복덩어리야. 박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유나야, 또 좋은 소식이 있어. 유나 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어. 정말요? 대박. 그날 밤 유나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쁘다. 그리고 내가 도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첫사랑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겠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을지로 삼가역 계단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유나 희망재단.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1000원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나의 1000원처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작은 친절 하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